노인과 바다. 어니스트 밀러 헤밍웨이는 미국의 저명한 소설가이자 저널리스트로 20세기 문학사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중 한 명으로 평가받는다. 그는 특유의 간결하고 직설적인 문체로 유명하며 인생과 인간 존재의 본질을 탐구하는 깊이 있는 작품들을 다수 남겼다. 헤밍웨이는 1899년 미국 일리노이주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부터 자연 속에서 낚시와 사냥을 즐기며 성장했다.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앰뷸런스 운전병으로 참전했으며 이 경험은 그의 대표작 무기여 잘 있거라를 비롯한 여러 작품에 큰 영향을 주었다. 그는 1920년대 파리에서 활동하면서 프랑스와 스페인의 문화를 접하고 잃어버린 세대의 작가들과 교류하였다. 이후 스페인 내전과 제2차 세계대전을 취재하며 문학과 저널리즘을 병행했다. 헤밍웨이의 대표작으로는 태양은 다시 떠오른다.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그리고 노인과 바다 등이 있다. 특히 노인과 바다는 1953년 퓰리처상을 수상했으며 이 작품을 통해 1954년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그는 노년의 건강 악화와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며 1961년 스스로 생을 마감하였다. 쿠바의 작은 어촌에서 살고 있는 노인 산티아고는 84일 동안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하는 불운한 상황에 처해 있다. 그는 오랜 어부 생활을 해왔지만 이제 나이가 많아지고 체력이 예전만 못하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운이 다한 노인이라며 조롱하고 심지어 그의 오랜 제자인 마놀린의 부모조차도 그를 떠나 다른 배에서 일하라고 강요한다. 그러나 마놀린은 여전히 노인을 깊이 존경하고 사랑한다. 그는 매일 밤 산티아고의 오두막을 찾아가 음식을 가져다주고 노인과 함께 야구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낸다. 특히 뉴욕 양키스와 조 디마지오에 대한 이야기는 그들의 대화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조 디마지오는 부상을 입고도 불굴의 의지로 경기를 이어간 선수로 산티아고에게도 큰 영감을 준다. 산티아고는 마놀린이 곁을 떠났지만 그의 믿음과 애정이 여전히 자신을 지탱해주고 있다고 느낀다. 그리고 85일째 되는 날, 그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먼 바다로 나가 대어를 잡아오겠다고 결심한다. 새벽, 산티아고는 작은 배를 타고 먼 바다로 나간다. 그는 자신이 예전보다 힘이 약해졌음을 알고 있지만 그동안의 경험과 지혜를 이용해 최대한 멀리 나아가 보기로 한다. 그는 새와 물결을 관찰하며 물고기가 있을 만한 장소를 찾고 적절한 깊이의 낚싯줄을 내린다. 시간이 지나도 별다른 움직임이 없던 중 갑자기 거대한 물고기가 미끼를 문다. 그것은 엄청난 크기의 청새치로 노인이 평생 본 물고기 중 가장 크다. 청새치는 단번에 끌어올릴 수 없는 엄청난 힘을 지니고 있었으며 산티아고의 배를 끌고 먼 바다로 향하기 시작한다. 이 거대한 물고기는 힘이 넘치고 지능까지 갖추고 있어 무려 3일 동안 산티아고와 팽팽한 싸움을 벌인다. 노인은 낚싯줄을 단단히 붙잡고 균형을 유지하면서도 물고기를 소진시키기 위해 체력을 조절하며 인내한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노인의 손에는 깊은 상처가 생기고 허기와 탈수로 인해 점점 약해져 간다. 하지만 그는 인간은 패배하도록 만들어지지 않았다. 인간은 파괴될 수는 있어도 패배하지 않는다. 라는 신념을 되새기며 버틴다. 그는 조 디마지오를 떠올리며 디마지오가 부상에도 불구하고 경기를 계속했던 것처럼 자신도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다짐한다. 그리고 혼자가 아님을 상기하며 마놀린이 자신을 믿고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 그에게 용기를 준다. 3일 동안의 싸움 끝에 청새치는 결국 지쳐 힘을 잃고 배 가까이 다가온다. 산티아고는 창을 힘껏 던져 청새치의 심장을 찌르고 마침내 사투에서 승리한다. 청새치는 너무 커서 배 안으로 넣을 수 없었기에 산티아고는 물고기를 배 옆에 묶고 귀향을 시작한다. 그러나 이 피 냄새를 맡은 상어떼가 몰려오기 시작한다. 처음으로 나타난 상어는 청상아리로 강력한 턱을 지닌 사냥꾼이다. 산티아고는 노와 칼을 사용해 상어를 처치하지만 상어는 이미 청새치의 살점을 뜯어가고 만다. 이후 갤리퍼 상어들이 몰려들면서 노인은 절박한 싸움을 이어간다. 그는 노를 부러뜨려 임시창으로 사용하고 배에 있던 모든 도구를 무기로 삼아 상어들과 맞선다. 그러나 상어들은 계속해서 몰려들어 청새치의 살점을 하나둘씩 갉아먹는다. 결국 산티아고가 마을에 도착할 즈음에는 청새치는 뼈만 남은 상태가 된다. 그는 싸움에서 패배한 듯 보였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싸운 자신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새벽녘 산티아고는 완전히 지친 상태로 항구에 도착한다. 그는 겨우겨우 배를 묶고 커다란 물고기의 잔해를 남겨둔 채 자신의 오두막으로 돌아와 깊은 잠에 빠진다. 아침이 되자 마놀린이 노인의 집을 찾아온다.
마놀리는 깊이 잠든 노인의 손에 남은 상처들을 보며 그가 얼마나 처절한 싸움을 했는지 깨닫고 눈물을 흘린다. 마놀리는 이제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다시는 노인을 혼자 두지 않겠다고 결심한다. 그는 노인에게 따뜻한 음식을 준비해주고 앞으로는 함께 바다로 나가겠다고 선언한다. 한편 마을 사람들은 항구에 남아있는 거대한 청새치의 잔해를 보고 경탄한다. 비록 살점은 모두 상어들에게 빼앗겼지만 그 크기와 뼈만으로도 사람들은 산티아고가 엄청난 물고기를 잡았음을 알게 된다. 소설의 마지막 장면에서 산티아고는 깊은 잠에 빠지고 꿈을 꾼다. 그의 꿈속에는 젊은 시절 보았던 아프리카의 사자들이 등장한다. 사자들은 바닷가를 뛰어다니며 그의 젊음과 강인했던 시절을 상징한다. 이 장면은 패배처럼 보이는 실패 속에서도 희망이 남아있음을 의미한다. 그는 여전히 꿈을 꾸고 있으며 마놀린과의 관계를 통해 그의 정신과 의지는 이어질 것이다. 산티아고는 육체적으로 나약해졌지만 정신력만큼은 끝까지 강인하게 유지한다. 실패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인간의 위대한 모습을 보여준다. 마놀린과 산티아고의 관계는 단순한 스승과 제자를 넘어 가족과 같은 유대감을 형성한다. 노인의 경험과 신념은 마놀린에게 이어지며 이것이 삶의 본질적인 가치임을 보여준다. 노인은 청새치를 지키지 못했지만 그의 투지와 싸움의 과정 자체가 위대한 승리였다. 이는 우리가 실패하더라도 의미 있는 싸움을 했다면 그것이 승리로 남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노인과 바다는 단순한 어부의 이야기가 아니다. 인간의 한계에 도전하는 의지, 자연과의 공존, 그리고 세대 간의 관계를 심도 있게 다루는 작품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삶의 가치와 승리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게 된다.